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일요일입니다.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영상 조회수가 꽤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댓글을 봅니다. 그런데 정말 좋아요 개수와 댓글에서 격려를 해주시는 그런 말들은 정말 힘이 됩니다. 이렇게 하락인데도 불구하고 참 대단들 하세요.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시그널이, 가장 긍정적인 시그널이, 저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시그널이 좋아요와 댓글인데 너무너무 감동입니다. 감동. 어찌됐든 한 배를 타신 분들끼리 얼싸덜싸 해야 되겠죠. 그 어떤 에너지든 에너지가 응집되고 모아지면 그게 긍정의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긍정의 에너지는 요행수를 바라고 나쁜 짓을 하고 남을 음해하고 탐욕에 깃든 그런 에너지가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고 나 아닌 타인들에게 좀 더 배려하고 또 이해하고 그런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에너지가 응축이 돼야만 그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염원하는 곳까지 그 에너지가 뻗칠 겁니다. 그런데 진짜 요새는 댓글들까지 너무나 서로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는 그런 말들이 참 제가 복이 많은 놈인 것 같습니다. 정말 하찮은 저에게 이런 많은 격려를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를 숙여서 정중히 감사하다는 말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일요일이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카르다노, 에이다는 예상보다 나쁜 CPI 데이터에도 불구하고 안정, 상승, 그런 기미를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이 드디어 인플레이션의 해칭 수단이 될 수 있을까? 제가 최근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비트코인 암호화폐는 인플레이션의 해진 그리고 달러의 탈출구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지 못할까에 대한 시험대에 다시 한번 올라서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영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7월 26일, 27일 FOMC에서 제 생각에는, 제 느낌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다시 한번 금리를 올리겠다는 이야기를 할 건데, 그 상황에서 아마도 주식 차트와 암호화폐 차트가 디커플링 현상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대신 비트코인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발표를 하는 시점에 23,000불에 도달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26,000불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상승 시그널이 올 거예요. 항상 미래를 예측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먼저 23,000불까지 상승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23,000불이 유지가 되면 제롬 파월의 금리 발표 이후에 비트코인이 상당한 상승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어쨌든 제 뇌피설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제가 어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는 데이터가 나왔어요. 전 세계적 상황 자체가 그 시점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지칠 대로 지쳤어요. 미국의 달러 찍기 놀이에 농락당한다는 그런 기분들을 느낄 만큼 느꼈어요. 그건 뭐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기업, 결국 비트코인을 상승시키는 건 개미들이 아니라 기업의 투자거든요. 그리고 이제 각국 정부 수장들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를 겪고 나서 굉장히 많은 타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미국 주도 경제 성장의 꼴을 보고 불합리하다고 생각은 들었지만 별다른 탈출구가 없었거든요. 금과 채권 외에는. 그런데 덜컥 이 암호화폐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삐집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능력을 인정받았거든요. 물론 가격은 하락을 했지만.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안정성에 관해서 생각들을 많이 하고, 그리고 제가 방금 이야기 드렸지만 너무 지쳤어요. 농락당하고 있는 생각을 하겠죠. 어제 제가 일본 부채 이야기도 드렸죠. 환율 정책 하나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개도국이라든가 심지어 일본 같은 선진국으로 불려지는 나라들까지 그냥 앉은 자리에서 빚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빚이 1조 달러, 2조 달러 이렇게 올라버리는 거에 대해서 미쳐버리는 거죠. 어쨌든 바이든이든 각국 나라의 대통령이든 가장 중요한 게 지지율이잖아요. 지지율. 전 세계의 피와 같은 역할을 하는 달러. 그런데 그 달러가 지금 이제 막바지에 왔다는 거죠. 달러의 피순환이 막혀버리고 터져버리고 한다는 거죠.
그 전에는 없었던 탈출구가 디지털 안에서 지금 생겨버렸잖아요. 새로운 피난처, 새로운 탈출구가.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인플레이션율이 6월에 9.1% 상승을 했어요. 4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 5월에 8.6%보다 압도적으로 높아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발표를 귀담아 들은 비트코인이란 녀석이 19,200달러까지 잠시 급락을 하더니 더 떨어지지 않고 지금 우상향 쪽으로 턴을 한 기미가 보이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전 세계적 인간 지표가 그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국내 기업 중에 크립토 컨트라는 기업이 있어요. 거기에 주기영 대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 최신 인플레이션 지표는, 인플레이션 수치는 이미 비트코인 가격에 반영이 돼 있다. 선반영이 됐다는 거죠. 이미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그 어떤 데이터가 나와도 이제 그렇게 크게 요동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큰 고통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코인을 팔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왜 대중들이 이제 쉽게 던지지 않고 버티는 걸 알았을까요? 굉장한 지식들이 쌓였어요. 대중들이, 소비자들이 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생기는 이 집단지성, 이게 굉장히 무섭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버티세요. 이미 부의 이동은 시작되고 있어요. 간단한 원리 아닌가요? 모든 게 디지털로 밀집되고 있어요. 이제 생각해보세요. 금융, 그리고 미디어, 유통까지 이 세 개가 디지털로 들어오면 다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공영방송인 MBC, KBS 적자가 매해 늘어나고 있습니다. 1,000억, 1,500억, 2,000억. 그런데 아직도 학부모들은 아이에게 커서 방송국 PD 돼야지 라고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공중파 방송에서 일을 하는 PD들이 지금 다 유튜브 그리고 케이블 채널로 옮겨가고 있는 이 시대에 결국 이해관계, 이해상충, 이해충돌이 얽힌 수많은 방송사들은 결국 사라지게 돼 있어요. 지금 대기업들도 공중파 방송의 광고비보다 오히려 SNS 채널의 광고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공중파 방송에서 나오는 뉴스들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니까요. 왜? 그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기 때문에. 자, 어쨌든 비트코인은 디지털 안에서의 화폐입니다. 결국 모든 게 디지털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거를 빨리 느끼시는 분과 그런 일은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세계관이나 인생관 자체가 틀려진다니까요. 그리고 명심할 건 그런 학부모들의 인생관이 누구한테 끼치냐, 그 마인드, 그 생각들이, 여러분들의 고리타분한 생각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에게 박힌다니까요. 그래서 디지털 안에서의 통화가 결국 새로운 부의 창출이 되고 부의 이동을 이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제가 수십 번 이야기 드렸지만 결국 하나잖아요. 세계준비통화. 그래서 제가 XRP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코인은 단 하나뿐이라니까요. 비트코인이 한다고요? 아니에요. 이더리움이 한다고요? 아니라고요. 인류에게 새로운 진화의 도구를 줄 수 있는 코인은 결국 XRP 리플 뿐입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리플이 제일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는 가장 큰 이벤트는 결국 스위프트에 대한 외환 거래, 낮은 수수료, 빠른 처리 속도, 이거였죠. 그런데 리플은 계속 진화를 했어요. 그리고 생각도 하지 않은 NFT를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까지는 인정했어요. 아, 좋아. 아주 좋아. 잘 가고 있어. 그런데 제가 거의 한 10일? 12일 전 영상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 있어요. NFT를 하는 애가 디파이를 못하겠냐. 실상 디파이라는 게 탈중앙화 금융이란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전통 금융에서 이 디파이를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전통 금융을 계속 유지하고 발전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회사들은 결국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카카오뱅크, K뱅크 여러 채널들이 있죠. 디지털 안에서 뱅킹을 하는 플랫폼들. 카카오가 언제부터 뱅킹을 했었나요? 그리고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스타벅스도 스타벅스 카드 안에 들어가 있는 소비자들의 돈이 장난이 아니래요. 그러면 스타벅스도 언젠가는 가까운 시일 내에 뱅킹 업무를 하겠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점점 CBDC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굳이 전통 금융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JP모건, 골드만삭스 얘네들이 받아들이려고 노력들을 하는 게 뭔가요? 결국 블록체인 금융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통 금융은 엄청난 장점을 갖고 있죠. 어떤 걸까요? 고객의 인프라가 있잖아요. 엄청난 데이터를 갖고 있잖아요. 지금 카카오뱅크도 갖고 있긴 하겠지만 몇십 년 동안 갖고 있는 누적된 데이터와 불과 몇 년간 그들이 받은 데이터가 같을까요? 아직도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돈을 많이 굴리는 사람들은 카카오뱅크, K뱅크 신뢰하지 않아요. 그들은 아직도 아침에 차를 타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는 사람들이에요. 디지털 안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걸 아직까지도 신뢰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을 전통 금융에서 블록체인 금융을 받아들이면 또 다른 성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금융권에서 디파이에 대해서 연구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들을 한다고요. 안 그러면 K뱅크, 카카오뱅크에 밀려버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더 빠른 금융혁명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쩌면 제가 이렇게 했던 말들이 그대로 현실화가 되는지 저도 어쩔 때는 깜짝깜짝 놀라요. 근데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스마트 컨트랙트 쪼가리 하나 있고, 그리고 거래 지원을 할 수 있는, 거래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이런 좋은 XRP가 있는데 이들이 왜 디파이를 못할까? 그래서 어쩌면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NFT 대출 스타트업을 지원하면서 새로운 NFT 사용 사례를 탐색하는 리플, 대박인 거예요. 이게 그냥 디파이를 할 수 있는 코인이에요 우리는, 이게 아니잖아요. 그 상태에서, 그 시스템 자체에서 어떤 것까지 그 은행권에 주어지게 됩니까? 자, 디파이 시스템 우리가 블록체인 금융 시스템 깔아줄 테니까 요걸로 거래해. 그럼 땡이야. 뭐 고민하지 마, 딴 거 들라 하지 마, 이거잖아요. 그냥 나 디파이 하겠다, 이런 코인들 많아요. 디파이를 하겠다고 나온 코인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프로그래밍 언어 자체가 틀려요. 뭐 C 언어, 자바어, 뭐 스크립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코딩 언어가 틀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호환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디파이, NFT, 스마트 컨트랙트가 다 틀리겠죠. 그러면 굉장히 금융 업무가 힘들어진다는 거죠. 복잡해지고. 그냥 요거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한 놈이 들어오면 편할까요? 요놈 따로 요놈 따로. 요거를 또 애들 둘이 쎄쎄쎄 미팅 시켜줘야 되는데 애들 둘이 성격이 안 맞아. 그렇잖아요. 미팅을 했어, 뭐 선을 봤어. 근데 다 괜찮은데 성격이 너무 안 맞아. 그러면 두 분이 사귀게 될까요?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두 분 성격이 너무 잘 맞아. 그래서 둘이 만났어. 그런데 심지어 그분들의 부모님들까지도 성격이 잘 맞아. 너무나 이상적인 커플이죠. 너무 생각하는 것도 잘 맞고 좋아하는 것도 잘 맞고. 그런데 둘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도 궁합이 잘 맞아. 이거라는 거예요. 이런 기사들이 결국 가장 미래성이 있고 리플이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 그리고 이들이 뭘 하고 있는가, 이거를 잘 알 수 있는 데이터예요. 이거만큼은 큰 호재가 없죠. 이제 거래의 수단이 아닌 그 금융권, 지금 어제도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비정부 기관, 은행에서 리플을 계속 지금 모으고 있어요. 그들은 유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모으고 있는 은행들에게 XRP 리플은 어떤 선물을 주고 있나요? 야, 디파이까지 해줄게. 됐지? 그럼 됐지? 끝났잖아. 그리고 XRP 레저 쓰면서 XRP를 안 쓴다, 그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XRP 써야 돼. 그게 XRP 레저 시스템인데? 그러면 XRP 레저 시스템 깔아놓고 뭐 에이다를 쓸까요? 이오스를 쓸까요? 이더리움을 쓸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아주 간단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방금 전에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둘이 만났는데 남자도 잘생겼어, 여자도 잘생겼어. 그럼 뭐예요? 둘이 맞질 않는데. 그러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남자가 좀 멋있어. 근데 여자가 그렇게 막 외모가 출중하지 않은데 속이 꽉 찼어. 근데 그 속이 꽉 참을 이 남자가 알아봐. 저분은 정말 마음이 착하구나, 선하구나. 물론 외모도 굉장히 뭐 수려하면서 성격도 좋은 분도 계시지만 그러면 뭐 더할 나위 없겠죠. 제가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 주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과 이게 접목을 시켜서 설명을 해드리는 건,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약간의 인문학적 요소를 넣어서. 리플이 NFT 대출 스타트업을 지원하겠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리플이 굉장한 상승을 하더라도 굳이 여러분들은 리플을 팔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리플은 그대로 두시고 가격 상승분에 준하는 일정 비율만큼 저리로, 굉장히 초저리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그 리플 하나만으로 대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리플을 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리플 하나만 갖고 있는 그 이유로 상상할 수 없는 저리로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걸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직접 느끼고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굳이 말을 해드리지 않아도. 그래서 리플이 디파이 대출 서비스까지 한다는 건 엄청난 호재라는 겁니다. NFT, 스마트 컨트랙트, 그리고 거래 후 수단, 화폐 후 기능, 세계준비 통화, 탄소 제로 탄소 중립, 그리고 수많은 유수의 대학에서 XRP 리플을 공부한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에 있다가 리플로 가고 리플에 있다가 바이든 행정부로 오고, 전세계 CBDC 뭐를 제가 더 설명을 해야 됩니까?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과한 투자를 하지 마세요. 과한 투자가 좋을 것 같죠? 야, 한 방에 어떻게 해버릴 거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콕 집어서 말씀드리면 빚내지 마세요. 이거는 뭐 제가 100번 이야기를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일요일입니다. 제가 또 오늘 말이 많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는 정말 감동이고요. 댓글까지도 너무너무 감동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주말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